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꼭 눌러주세요. 바로 시작할게요. 47년 반세기에 가까운 시간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서 이보다 긴 우정이 또 있을까요? 소년공에서 대통령까지 그 모든 순간을 함께한 두 사람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1978년 봄, 경기도 성남에 있는 검정고시 학원. 당시 성남은 서울의 판자촌을 강제 이주시켜 만든 신도시였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살았고 희망보다는 절망이 더 짙게 깔린 곳이었습니다. 그곳의 낡은 건물 2층, 작은 교실에서 두 소년이 만났습니다. 이재명과 심정훈. 심정훈이 기억하는 첫 만남의 이재명은 키가 작고 눈이 초롱초롱한 학원에서 나이가 제일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말수가 적고 묵묵히 공부만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쉬는 시간에 담배를 피우러 나가거나 수다를 떨 때도 이재명은 혼자 자리를 지키며 교과서를 들여다봤습니다. 30명에서 40명 정도 되는 학원생 중에는 여러 이유로 결석자가 많았습니다. 공장 일이 늦어지거나 몸이 아프거나 술을 마시고 그냥 집으로 가버리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만큼은 출석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학원에 나타났습니다. 작업복에서 기름 냄새가 풍겨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암기력과 이해력이 뛰어나 선생님들의 칭찬을 자주 받았습니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칠판에 쓴 내용을 몇 번만 읽으면 통째로 외웠습니다. 복잡한 수학 문제도 다른 학생들보다 2배는 빠르게 풀어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재명 본인은 칭찬을 들어도 기뻐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살짝 숙이고 다시 책을 펼칠 뿐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재명이 학원에 다닌 지 3개월 만에 중졸 자격 검정고시에 합격했다는 것입니다. 학원 역사상 유례가 없는 초단기 합격이었습니다. 보통은 1년 이상 준비해도 떨어지는 학생들이 많았는데 이재명은 단 3개월 만에 해냈습니다. 학원가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14살짜리가 3개월 만에 검정고시를 붙었다더라. 이듬해인 1979년 두 사람은 오리엔트라는 시계 제조 회사에 함께 취업했습니다. 성남시 상대원동에 위치한 이 공장은 당시로서는 꽤 큰 규모였습니다. 수백 명의 노동자들이 일했고 대부분이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젊은이들이었습니다.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학원에 다니면서 고졸 자격 검정고시를 준비했습니다. 심정훈이 말하길 이재명은 손재주가 뛰어나 일을 빨리 익혔고 주변 사람들과도 잘 어울려 어린 나이에도 부서 책임자의 신임을 받았다고 합니다. 다른 소년공들이 한 달 넘게 걸려서 익히는 작업을 이재명은 일주일 만에 해냈습니다. 실수도 거의 하지 않았고 불평도 없었습니다. 여러 공정 중에서도 도장 공정은 폐쇄된 공간이어서 고참들이 선호했는데 이재명은 고참이 아닌데도 책임자의 신뢰로 그곳에 배치되어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 공부했습니다. 도장 작업은 레커칠을 한 후 건조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보통 10분에서 15분 정도. 다른 노동자들은 이 시간에 담배를 피우거나 멍하니 앉아 있었지만 이재명은 주머니에서 작은 노트를 꺼내 단어를 외우고 공식을 암기했습니다. 이재명은 훗날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시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레커칠 공정을 거쳐야 하는데 레커칠을 하는 공간은 아세톤과 벤졸 성분이 공기처럼 떠다녔다. 그 독한 냄새를 매일 들이마셔야 했다. 머리가 지끈거렸고 속이 메스꺼웠다. 코피가 나는 날도 있었다. 하지만 그 시간마저도 공부에 썼다. 이재명은 심정훈을 나의 가장 친한 친구라며 가슴이 터질 것 같이 답답할 때 내 속마음을 털어놓을 유일한 대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나에게 정훈이는 너무나 절실한 존재였다라는 말도 남겼습니다. 두 사람은 점심시간과 퇴근 후에 만나 함께 밥을 먹고 함께 학원으로 향했습니다. 공장 일이 끝나면 몸은 녹초가 됐지만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정의 길이 항상 평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재명이 심정훈의 자취방에 갔을 때 함께 자취하던 친구로부터 심정훈이 담배를 피운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당시 이재명의 일기장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건 나의 정훈이에 대한 멸시가 아니라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 그 이후로 이재명은 심정훈의 자취방에 가지 않았습니다. 학원에서는 여전히 함께 공부했지만 예전처럼 편하게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말투는 똑같았지만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심정훈은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심정훈은 훗날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그 시절 공장에서 일하던 소년들 사이에서는 술, 담배가 흔한 일이었습니다. 자신 역시 주변 소년공들과 어울리면서 술, 담배를 하게 됐고 학원도 자주 빠지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한두 번이었지만 어느새 일주일에 한두 번으로 늘었습니다. 출석률이 떨어졌고 공부에 집중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이 사실을 안 이재명이 어느 날 심정훈의 집에 찾아와서 그렇게 해서 대학에 어떻게 가려고 하냐며 화를 내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심정훈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재명이 자신에게 실망했다는 것을. 한동안은 서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났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심정훈은 결심했습니다. 담배를 끊기로, 술자리도 나가지 않기로, 다시 공부에 매진하기로.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친구들이 불렀을 때 거절하는 게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심정훈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학원 출석률을 다시 끌어올렸습니다. 담배도 서서히 줄여나가 결국 완전히 끊었습니다. 심정훈이 퇴근 후 소년공들과 어울리는 것을 자제하고 학원에 집중하면서 자연스럽게 다시 사이가 가까워졌습니다. 몇 주가 지났을 때 이재명이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정훈아, 요즘 학원 열심히 나오네. 응, 공부 열심히 하려고. 그날부터 두 사람의 관계는 서서히 회복됐습니다. 두 사람은 검정고시뿐 아니라 대입 학력고사 준비도 함께 했습니다. 학원 수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는 서로 문제를 내거나 교과서의 내용을 외우곤 했습니다. 1945년에 일어난 중요한 사건은 광복이요. 맞아. 그럼 1950년은 한국전쟁. 밤 11시가 넘어서야 집에 도착했고 씻고 자면 새벽 1시였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야 했기에 5시간 남짓 자는 게 전부였습니다. 자습을 하다 졸릴 때면 화장실에 가서 찬물을 머리에 뒤집었으며 졸음을 쫓기도 했습니다. 눈꺼풀이 무거웠지만 참았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공부한 끝에 두 사람 모두 꿈에 그리던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1982년 두 사람은 나란히 중앙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이재명은 법학과에, 심정훈은 전기공학과에 입학했습니다. 전공은 달랐지만 같은 캠퍼스에서 청춘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같은 학원을 다니고 같은 공장에서 일하던 두 친구가 이제 같은 대학생이 된 것입니다. 이재명은 학력고사에서 285점을 받았습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갈 수 있는 점수였지만 장학금 때문에 중앙대학교를 선택했습니다. 3학년까지 등록금 전액을 면제받고 매월 20만 원의 생활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만 원은 공장에서 받던 월급의 3배에 달하는 돈이었습니다. 가난한 집안 형편을 생각하면 현실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대학 생활은 빈틈을 채우는 과정이었습니다. 초등학교 졸업 후 2번의 검정고시와 1번의 학력고사로 중고등학교 과정을 건너뛴 채 대학에 입학했기 때문에 기초가 부족했습니다. 법학을 공부하려고 교재를 펼쳐보니 모르는 한자가 너무 많았습니다. 천자문을 읽으며 한자 공부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밤늦게까지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날이 이어졌습니다. 대학 입학 후 첫 여행은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되었습니다. 1학기가 끝날 무렵 이재명이 도보 여행을 제안했습니다. 춘천에서 시작해 양구, 인제, 한계령, 양양을 거쳐 태백까지 가는 긴 여정이었습니다. 텐트와 취사도구까지 짊어진 채로 길가에서 밥을 해먹고 강가에서는 낚시를 하면서 다시 걷는 고된 여행이었습니다. 물집 잡힌 발을 칼로 터뜨리며 다시 걷기도 했습니다. 발바닥이 쓰라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양구에서 인제로 가는 비포장길을 걸어 자정 무렵 광치령의 정상에 도착했을 때 서로 환호하고 격려했습니다. 심정훈은 그때 쌓은 체력과 의지가 훗날 어려운 일을 버텨내는 힘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1986년 대학을 졸업한 후 두 사람의 길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재명은 같은 해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에 입학했습니다. 사법연수원에서 노무현 변호사의 강연을 들었습니다. 원래는 연수원을 수료한 후 판사나 검사를 생각했지만 노무현의 말에 감명을 받아 변호사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1989년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한 후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성남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열고 인천시와 광주시의 노동상담소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활동했습니다. 심정훈은 졸업 후 한국전력에 취업했습니다. 두 사람의 인생은 다른 길을 걸었지만 우정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이 정치에 뛰어들었을 때도 심정훈은 변함없이 지지했습니다. 심정훈은 변호사 활동과 성남 시민 모임 등에서 쌓은 경험이 행정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바탕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심정훈은 소년공 시절의 이재명과 정치인이 된 이재명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소년공 시절에는 자기 자신만 책임지면 됐지만 정치인은 자신뿐 아니라 사회 전체를 이끌어야 하는 책임이 따른다.
이재명과 같은 리더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성남시장이 되고 경기도지사가 되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되는 과정에서도 두 사람의 우정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47년이 흐른 지금도 두 사람의 우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심정호는 62세입니다. 2년 전 한국전력에서 정년퇴직해 인생 2막을 살고 있습니다. 심정호는 이재명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재명이 소년공 시절 겪은 여러 어려움을 극복한 경험은 정치인으로서 약자에 대한 공감 능력과 강한 추진력을 발휘하는 데 큰 자산이 될 것이다. 47년. 그 긴 시간 동안 두 사람은 서로 다른 길을 걸었지만 우정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성남시 상대원동에서 싹튼 두 사람의 우정. 오리엔트 시계 공장에서 시작된 그 인연은 지금까지도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에 위치한 오리엔트 바이오가 바로 과거 오리엔트 시계 공장이 있던 곳입니다. 공장 건물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낮에는 함께 일하고 밤에는 함께 공부하며 대학 진학의 꿈도 같이 이룬 두 친구. 시간이 흘러도 환경이 바뀌어도 한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도 변하지 않는 마음. 두 소년이 검정고시 학원에서 처음 만났을 때 누가 이들의 우정이 47년을 이어갈 것이라고 예상했을까요? 누가 그중 한 명이 대한민국의 정치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하지만 그 모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는 스토리로 찾아올게요.